자, 지금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동화고요. 전동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SUV 형태가 인기를 끌고 있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SUV의 형태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 형태에 대한 인기도는 한 번씩 돌고 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계에도 복고라는 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세단의 형태가 인기를 못 끌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량을 쫙 따져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장의 선호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SUV에 대한 인기도 훨씬 더 높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또 세단에 대한 인기가 다시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 와중에 외관과 해치백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조금 가슴 아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세단의 시대가 또다시 한번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렇기 때문에 좀 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9세대로 돌아온 토요타의 캠리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고준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9세대로 돌아온 토요타의 캠리입니다. 사실 이번에 캠리가 출시가 되면서 토요타가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은 전동화가 된, 그리고 SUV이거든요. 그런데 SUV의 형태가 아닌 이런 세단을 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멘트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아직까지 세단에 니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세단에 대한 니즈는 분명 아직까지 확실하게 남아 있고요. 그러면서도 세단을 사고 싶은데 그럴싸한 괜찮은 세단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울기와 겨자 먹기로 내 취향은 확고하게 세단인데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SUV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이 토요타의 캠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런 마음의 부족함, 선택에 대한 이 선택지가 부족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토요타가 이번 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꺼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제틱 뷰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에너제틱이라는 단어하고 뷰티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반대되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뷰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예쁘장하게 잘 만들어둔 그런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에너제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역동성, 뭔가 성능을 강조하고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쳤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던, 우리가 원하던 그런 형태를 취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굉장히 예쁜데 잘 달리는 차, 그런 차의 형태를 이 캠리의 디자인에 담아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런 기대치를 잘 충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을 보게 되면 딱 두 가지 모델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모델이 떠오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토요타 브랜드의 플래그십 역할을 하고 있는 크라운, 두 번째는 지금 토요타 브랜드의 연비 킹을 담당을 하고 있는 프리우스입니다. 그 두 가지 모델과 같이, 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요 프론트 디자인을 적용을 해주면서 굉장히 날렵하고 세련된 그런 뷰티에 걸맞는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잘 갖춰줬어요. 프리우스나 이 크라운에서 보여줬었던 굉장히 날렵하게 꺾여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헤드램프와 함께, 요즘 자동차 시장 내의 전반적인 트렌드죠. 좌우 램프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심리스한 라인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램프가 LED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디자인적으로 구현을 해주면서 일체화된, 그러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릴 하단부에는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듯한 그런 디자인의 요 그래픽을 적용을 해주면서 한층 더 스포티한, 어떻게 보면 에너제틱한 느낌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줬죠. 자, 캠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브랜드의 여러 차들이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를 때마다 조금씩 커져서 굉장히 큰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건 이번 캠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낮아졌고, 길이라든가 폭, 그리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길어진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앞쪽에서부터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에너제틱 뷰티와 같은 컨셉트를 적용을 해 나가다 보니까 차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날렵한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세단이구나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라인들도 같이 적용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쪽에서부터 굉장히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도 뒤쪽에 가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보더라도 저거는 캠리구나,
세단이구나가 아니에요. 토요타구나도 아닙니다. 캠리구나라고 하는 느낌들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캠리는 세단의 형태를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한 번쯤은 경험을 해 보셔야 될 그런 디자인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 특히 옆모습에서 봤을 때 확신의 세단이라는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도 뒤쪽에서 봤을 때도 앞쪽과 동일한 형태의 램프 디자인을 적용을 해주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는 그런 디자인들을 만들어줬고,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나는 세단이에요 라고 하는 이미지, 거기에 더해서 캠리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선사를 해주는 그런 디자인들을 뒤쪽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과 동일한 형태의 테일 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 느낌 자체는 많이 달라요. 앞쪽은 굉장히 매끄럽게 흘러내려가는 형태였고, 뒤쪽은 각지게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인데, 그럼에도 이런 동일한 형태의 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앞뒤가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완성된 형태의 세단의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캠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델을 봤더라도, 그리고 세단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 안에서 봤을 때 이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뚜렷한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버튼 경우에는 R과 Y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조금 옆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트렁크의 공간은 굉장히 널찍합니다. 요즘에 나오게 되는 그런 수입 세단들, 몇몇 안 되는 수입 세단들 같은 경우에도 뭐 후륜 구동, 전동화, 배터리, 온갖 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트렁크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캠리는 목표하는 바가 명확합니다.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짐을 싣고 다니는 데 있어서도, 여러 사람과 함께 움직임에 있으면서도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트렁크를 닫는 거를 손으로 해야 된다 정도? 요거는 뭐 그냥 봐주도록 하자고요. 뭐 전동으로 되어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했다면은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요 정도는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캠리의 타겟 혹은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명확하게 세단으로서의 프로포션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캠리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열에 앉아 있는데, 1열 같은 경우, 실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외관에서 느낄 수 있었던 이 에너제틱 뷰티라는 거,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내 레이아웃이 굉장히 잘 깔끔하게 정돈이 됐어요. 최근에 토요타가 출시했었던 차들, 크라운, 알파드, 프리우스, 이런 차들에서 볼 수 있었던 굉장히 깔끔하고 잘 정제되어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 이번 캠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좌우로 길어지면서 더 커진 그런 디자인을 가져가게 됐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런 디자인들과 잘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 들어간 기능들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아직까지도 투박한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필요한 것들만 넣어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 브랜드들이 많이 좀 겪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사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것들을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있으면 편하겠지, 저것도 있으면 편할 거야, 그러면 이것도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편리하라고 넣는데 오히려 편리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다양한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확장성 혹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들은 쓰기가 편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은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줬고요. 우리가 뭔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U+와 같이 만들어낸 이 U+ 드라이브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니뮤직이라든가 아니면 스포키, 앱스토어, LTE 관리 같은 거, 날씨 이런 것들, 팟빵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오디오, 전화, 차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을 변경을 하는 거, 그런 정도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한 단계 더 타고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거든요. 많이 쓰게 되는 기능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만 밖으로 더 빼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실내 디스플레이 말고도 이제 전체적인 버튼 구성들 같은 경우에도
다 터치패드 안쪽으로 집어 넣어준 게 아니라 곳곳에 물리 버튼으로 좀 남겨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쓰기가 편리한 구성들이에요. 특히 공조장치와 관련된 것들 혹은 유리에 대한 열선 같은 것들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은 다 물리 버튼으로 빼줬기 때문에 훨씬 더 쓰기 편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차를 처음 봤을 때는 몇 개는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조작을 해보고 만져보고 하니까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용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편하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카메라라든가 뒷유리에 대한 선쉐이더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왼쪽에서 또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의성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모두 적절하게 갖춰져 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실내 소재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편해지는, 그리고 손이 편해지는, 촉감 같은 것들이 편해지는 그런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들은 아니에요. 우레탄, 레자, 인조 가죽 골고루 들어가 있고, 플라스틱이라든가 패브릭 소재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 마감 같은 것들이 다 너무나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해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런 것들을 제 원래의 소재 느낌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짱짱하게 다 붙여둔 그런 모습들도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보면서, 실내를 딱 보면서 소재 때문에 첫 인상은 그닥 고급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만져보고 조작을 해보고 주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 차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쑥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 캠리의 2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편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편하다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간감이고요. 두 번째는 시트의 안락함이고요. 세 번째는 앉았을 때의 안정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앉았을 때의 안정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엉덩이 부분이 충분한 면적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이게 너무 길게 되면은 다리가 쭉 멀어지게 되는 그런 느낌들도 있고, 너무 짧아지게 되면은 요 무릎 아래쪽이 뜨게 되면서 약간 좀 불안한 듯한, 걸쳐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캠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넓은 공간들을 자랑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 소파에 앉아 있다라는 느낌과 비슷한 그런 편안함, 안락함이 전해진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리가 조금 더 기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성인의 평균적인 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제가 딱 거기에 덩치를 빼고 키만 본다면 딱 거기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인들의 평균적인 크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딱 적절한 그런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감에 대해서는 좌우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머리 공간도 지금은 머리카락들은 조금 다 보일 수도 있는데, 손바닥 그대로 지나갈 정도의 넓은 머리 공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앉았을 때, 또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딱 그 등을 기대고 앉았을 때 머리가 딱 닿는 듯한 느낌이 드는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무릎 공간과 발 공간, 그리고 좌우 이 가운데 센터 터널이 살짝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딱 요 자리에 사람이 앉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안락한 느낌들을 선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좌석에 대한 이 착석의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트에 적용된 가죽의 느낌들, 그리고 시트에 적용된 스폰지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푹신푹신하고 부드럽고 나쁘지 않은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적인 실내 소재 같은 경우야 이제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가끔가다 이렇게 스웨이드 같은 재질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플라스틱이라든가 우레탄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이런 소재들도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소재가 다 고급스러운가 라고 하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막상 탑승자하고 실제로 닿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옆부분도 그렇고요, 엉덩이 부분, 등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골고루 좋은 소재들을 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탑승자가 느끼는 이 신체의 편안함, 신체의 부드러움은 굉장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이 캠리 신형 직접 주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일본에 가서
토요타 아키오 회장도 직접 만나고 왔었고, 이제 토요타 렉서스 브랜드의 사장인 사토 코지 사장도 만나고 왔었고, 지금 토요타 브랜드들이 차를 개발을 하고 만들어내고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신차 개발부,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고성능 모델에 해당을 하는 게 GR 브랜드죠.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부서가 처원 기능 양성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장은 모리조라고 하는 마스터 드라이버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마스터급 드라이버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도 만나고 왔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하냐면요, 토요타가 항상 자동차를 만들 때 운전이 재밌고 즐거운 차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전이 재밌고 즐거운 차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달릴 때 잘 달리고 그러면서도 편안하고 안전하며 효율 좋은, 어떻게든 또 운전을 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차를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 캠리는 어쨌든 세단입니다. 편안한 세단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타기도 하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편해요.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이 파워트레인이 CVT 전자식 변속기와 함께 2.5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조합이 되어 있는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세대를 따지면 5세대 파워트레인이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발휘하는 성능이 227마력입니다. 합산 총 출력 227마력이에요. 엔진이 발휘를 하는 거는 약 한 186마력 정도고, 전기 모터가 발휘를 하는 거는 한 132마력 정도 돼요. 와트로 했을 때는 한 97와트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출력들을 합산을 해서 227마력이라고 하는 배기량이라든가 파워트레인의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대비 조금 낮은 출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하게 잘 달리는 그런 구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엔진만 따졌을 때도 한 180마력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500cc 엔진이 180마력이라고 하는 수치를 발휘합니다. 사실 요즘에 출시가 되고 있는 차들의 출력들을 보게 되면은 이 180마력대라는 거는 1.6 엔진에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배기량, 굉장히 고배기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출력을 발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은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를 다 발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미친 듯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 모드를 노멀이나 스포츠로 두고 주행을 해보면 항상 편하다가도 한 번씩 날카롭게 치고 나가는데 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를 두고 한번 밟아보게 되면은 이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세단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갑니다. 주행을 하면서 불안감도 없고요, 굉장히 편하네요. 그러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속도를 낮춰주고, 사실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휘청휘청 하는 경우들도 분명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네요. 되게 안정적으로 가속을 해주고 제동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주고, 그 와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코너를 움직일 때도 무게중심에 대한 이동이 너무 명확하게 잘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두고 달렸을 때는 달리는 맛이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에코 모드로 두고 하나 없이 여유롭게 효율을 즐기면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또 너무 편안하고 또 연비 효율도 너무나 잘 나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하면서 조금 밟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비가 15.6km/L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연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잘 나온 연비냐 라고 하면은, 이 차의 공인 연비가 17.2km/L 정도 됩니다. 그렇게 밟고 다녔는데 공인 연비보다 2km 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 말은 저희가 작정하고 연비 운전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면은 20km/L 충분히 넘게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비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노멀 모드로 하고 다닐 때의 편안함이라는 것도, 스포츠 모드를 두고 쏠 때도 세 가지 환경에서 다
너무나도 편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모든 환경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전천후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 차가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은 꼭 SUV여야만 할 수 있는 것들, 오프로드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만능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세단 모델을 시승하게 되면, 보통 이런 느낌의 차들을 타게 되면은 너무나도 편안한 승차감에 좀 빠져들어서 처음에는 편안해서 좋아요. 하지만 조금 타다 보면은 늘어지게 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캠리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다가 조금 늘어진다 싶으면은 밟아보면 되는 그런 여러가지 모습들을 한 번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이 직전 세대 캠리가 주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옆으로 올 겁니다. 건담 같은 모습의 캠리인데 저 차 때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 훨씬 더 재밌어진 모습, 훨씬 더 편안해진 모습,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9세대로 돌아온 토요타의 새로운 캠리를 살펴봤습니다. 토요타가 이번 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에너제틱 뷰티라고 하는 표현을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표현들이 디자인에만 적용을 할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의미로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게 예쁘게 잘 뽑아준 것 같고, 그러면서도 주행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에너제틱하게 파워풀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맛을 선사해주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연료 효율, 연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굉장히 팔방미인의 그런 모습들을 갖춰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프리미엄이나 럭셔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아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실내 완성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만족도는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차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트림별 품목에 대한 차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총 두 가지 트림으로 XLE 트림과 XLE 프리미엄 두 가지 트림으로 구분이 되는데, XLE 트림 같은 경우에는 4,800만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XLE 프리미엄과 같은 경우에는 5,380만원이라고 하는 한 580만원 정도, 한 600만원 정도의 요 가격 차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런 편의 장비들, 안전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줬고, 정말 추가적으로 선택을 할 법한 기능들만 XLE 프리미엄에다가 담아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 차이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부담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XLE를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는가? 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합리적인 소비인가? 어떤 트림을 사더라도 만족도는 동일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 이 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